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신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새 닥터 해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닥터 해지는요,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라는 뜻의 해지가 아니고요, 예방한다는 뜻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사람들은요, 유지할 경우에 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요, 사망보험금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생 보장 상품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그러나 보장이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평생 보장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기간까지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요, 선수 생활 동안만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가족 부양 기간까지만 보장받거나 아니면 은퇴 시점까지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나 65세나 70세까지만 보장받으면 되는데요. 75세에도 보장을 받거든요. 아니면 80세도 보장받고 과연 필요할까요? 물론 그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망보험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물론 돈을 준다면요, 받겠지만요.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죠.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요. 90세, 95세에도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적립금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 가입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년 월납이고요. 이럴 때 보험료는 25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20년 동안 납부하는 총 납입보험료는요, 6,104만 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75세 되는 시점에 환급금은요, 9,305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75세 환급금이 9,305만 원인데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남는 장사일까요? 자, 그렇다면요. 75세 시점의 확률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남자의 기대 요명은요. 13.29년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기준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약 14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세 남자의 사망률은요. 2.547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9,305만 원을 걸고 1억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인데 기대값이 있잖아요. 1억 원 곱하기 사망률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억 원 곱하기 2.5478%를 하니까 254만 7,800원을 기대합니다. 9,305만 원을 걸고요. 다행히도 꽝은 없으나 위험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차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65세 되는 시점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환급금 7,728만 원 가지고서 매년 4%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10년 뒤에 75세에는요. 1억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90세에는 2억 602만 원, 100세에는 무려 3억 496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6%로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요, 75세 시점에 1억 3,840만 원, 90세에는요, 3억 3,168만 원, 그리고 100세에는 무려 6억 원에 가까운 5억 9,399만 원의 확실한 현금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최초부터 30세부터요. 65세까지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투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65세 만기 순수보장성 정기보험 가입금의 1억 원을 20년 동안 납부를 한다면요. 월납은 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신보험가의 보험료 차액 22만 6,300원으로 매년 4%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65세 되는 시점은요. 적립금이 1억 2,287만 원, 75세는 1억 8,187만 원, 90세는요 3억 2,753만 원, 그리고 100세에는요 4억 8,483만 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현금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6%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요, 65세 되는 시점에 1억 8,427만 원, 75세는요, 3억 3천만 원, 90세는 7억 9,086만 원, 그 다음에 놀랍게도 100세에는요, 14억 1,630만 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요, 불확실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대할 필요는 없겠죠. 자, 종신보험의 문제점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과연 사망보험금 1억 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현재 가치는 1억 원이겠지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유지하는 경우에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요, 2021년도 물가상승률 2.5%로 매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가입 시점은요,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60세 시점은요, 4,768만 원으로 반토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세 되는 시점에는요, 2,27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100세 되는 시점은요, 5분의 1도 안 됩니다. 1776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우 이 돈을 보장받으려고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그 차액으로 투자를 했다면 65세부터 100세까지 거의 2억 원부터 14억 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요, 불확실한 보험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아주 작은 금액을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문제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슈 3이 되겠는데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젊어서는 보장을 받고 늙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과연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 종신보험이 보장과 연금 기능이 탁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험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망보장액은 1억 원이죠.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준비금은요, 해지하급금을 말하거든요. 7,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차액으로 매년 4% 투자했을 때는요, 사망보장은 그대로 1억 원이고요.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준비금은요, 1억 2,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대비해서 4,559만 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사망보장액은 그대로고요.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준비금은요, 무려 1억 8,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대비해서 1억 699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6% 투자했을 때는요, 종신보험 대비 어떻습니까? 연금액은 2배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종신보험의 문제점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슈 4가 되겠는데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저축 효과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 적금을 납입하는 격입니다. 아니면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저축하는 격이니 절대로 효용성이나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말고요. 경제활동기 또는 가족부양기 아니면 은퇴 시기까지만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가처분 소득으로는요.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은요. 상속세 제한 마련 전략을 일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배제하고요. 혹시라도 가입했다면 반드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했다. 그것은요, 불필요한 보험은 마치 자산 관리의 암덩어리고, 그 다음에 독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알아봤는데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